안녕하세요. 다이오입니다. 오늘은 제 첫 입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해요. 입원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선 제가 스스로 병원에 입원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얘기를 이제 동네 외래병원에서 나누면서 입원을 권유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입원할 병원을 알아봤는데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으면 대학병원 가는 거를 추천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작은 시설 병원이랑은 서비스의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병원 두 군데를 알아봤어요. 하나는 삼성서울병원이고 하나는 분당 서울대병원이었습니다. 규모도 비슷하고 주치 전문성도 비슷했던 것 같은데 저의 선택의 가장 큰 이유는 이게 개방병동으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폐쇄병동으로 가는 것이냐의 차이였어요. 삼성서울병원은 자살사고가 있었다는 이유 하나로 무조건 폐쇄병동을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은 제 선택을 좀 더 존중을 해주면서 개방병동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셨는데 대신 자살사고가 계속 지속되면은 폐쇄병동으로 갈 수도 있다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폐쇄병동을 가고 싶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핸드폰이었어요. 핸드폰이 나를 더 불안하게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없는 게 더 불안했고 내가 연락하고 싶을 때 연락하지 못하면서 산책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불안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방병동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 대기를 걸어놨었고요. 당일에 개인력 조사를 했었어요. 개인력 조사라는 거는 이제 상담사랑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엄청 긴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고부터의 첫 기억,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기억나는 다양한 상황들이랑 그때의 감정, 그때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상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까 자기 객관화도 되고 좋긴 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주치 선생님을 만났고요. 만나고 나서 우선 저의 진단명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였어요. 그래서 아니 양극성 정동장애면 그런 거지 앞에 상세불명은 왜 붙지? 어떤 의미인 거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 조증에 대한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나중에는 그 진단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이렇게 상세불명이라는 말로 진단을 내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주치 상담도 끝나서 저는 바로 입원을 할 줄 알았는데 입원 대기를 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날 상담 받았을 때는 이제 집으로 돌아갔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나? 회사에 있었는데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입원 가능한데 올 수 있냐고 하길래 바로 괜찮다고 갈 수 있다고 해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개방병동으로 갔는데 이제 개방병동의 입원실은 1인실, 2인실, 4인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4인실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인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만큼 많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렸는데 두 번째 입원할 때는 코로나였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는 한 3주? 빨라야 2주? 보통 한 3주 정도 걸리고 늦으면 4주까지, 한 달 정도까지는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참고하셔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당 서울대학병원에 이제 그런 규정이 있는데 4인실에서만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4인실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3주가 지나고 나면은 1인실이든 2인실이든 자리를 한번 옮겨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인실에 다시 자리가 났을 때 이동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3주가 지난 다음에 이제 4인실에서 1, 2인실로 넘어가야 할 때 퇴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배정을 받고 개방병동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들어가자마자 제가 갖고 온 짐들을 다 검사를 해요. 그래서 뭐 눈썹 칼이나 아니면은 그림 그리려고 가져왔던 연필, 볼펜 이런 것들을 다 검사하고 샤워 타올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긴 줄 형식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압수가 되고 샤워 볼 정도는 가지고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충전기, 선 이런 거는 다 긴 줄로 돼 있는 거는 다 뺏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필요하다고 하면은 다시 그 낮 시간 동안에는 그때그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꺼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환자복으로 바로 갈아입은 다음에 키랑 몸무게 검사를 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몸무게 검사하는 거를 되게 신경 써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검사를 받았고 그 뒤에는 이제 피 검사, 엑스레이, 뇌파 검사, 그리고 다양한 심리 검사들, 그리고 기본적인 상담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검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하루에 다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루에 막 수가지씩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필수로 받아야 되는 검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건 다 돈이랍니다. 네. 그렇게 다양한 검사들 하고 나서 이제 간호사랑 주치 상담도 하고 산책을 할 수 있게 되면은 칠판에다가 이제 나가는 시간을 적어요. 그리고 1시간 이내로 돌아오면 되거든요. 혹시나 안 돌아오거나 1시간이 지났는데 들어오지 않으면 전화기가 불이 나요. 그리고 병원 내에서 안내 방송을 해요. 누구누구씨 이제 병동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방송을 해갖고 저도 방송을 한번 당한 적이 있어서 꼭 핸드폰은 지참하셔서 시간을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간호사 선생님들이 되게 찾으러 다니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지켜주면 좋을 것 같고 병동 안에서는 이제 사람들이랑도 얘기 많이 나누고 다양한 만들기 활동들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캘리그라피나 글씨 쓰는 거,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것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영화도 보고 런닝머신도 타고 퍼즐도 진짜 많이 하고요. 뭐 TV도 마음껏 볼 수 있고 그런 되게 자유로운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그래도 하루가 너무 길어서 심심하긴 하지만 뭐 아이패드라던가 노트북이라던가 뭐 핸드폰 이렇게 있으니까 충분히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 정도는 시간이 정말 안 갔는데 2, 3주부터는 이제 시간이 훅훅 가더라고요. 그렇게 잘 지냈었고 저의 첫 입원 총 3주 동안 여러 검사들이랑 비용들을 다 합해서 180? 200? 그 사이가 나왔던 것 같아요. 200 좀 안 나왔었고 180만 원대? 190 이 정도? 이렇게 비용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생각보다 엄청 비싸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다고 뭐 저렴한 금액도 아니니까 한 달도 안 됐는데 3주 동안 거의 200이 나온 거니까 비싼 편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아마 대학병원이 아닌 곳으로 가게 되면 더 저렴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많이 이렇게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가 이제 저의 입원 내용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면 굉장히 안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정신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도 없고 스트레스 상황도 없고 식사도 진짜 맛있어요. 매일 상담을 통해서 힘든 것도 있으면 잘 봐주시고 약도 부작용 일어나면 그때그때 바로 바꿔주시기도 하고 이러니까 금방 건강해져서 나갈 수 있겠더라고요. 주위 시선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자꾸 내 삶을 놓고 싶어질 때, 내 삶이 너무 버거울 때 이제 안정적인 공간에서 좀 많은 케어를 받으면서 안정을 찾는 거를 저는 많이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저의 3주 동안 병원
이번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까지고요. 다음 이야기는 제가 먹는 약물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정말 많이 제 약물이 변했는데 그 과정에서의 이제 힘들었던 순간, 부작용들, 그리고 안정기까지의 변화들,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안녕.